자, 그리고 45도 입상 부분이죠. 위에서 평면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려단 모습이 180이면은 높이도 180이다. 밑변이 180이다. 그럼 빗변, 진짜 부속이 연결된 이 파이프는 180 곱하기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자체를 절단, 나사 깎기 전에 절단하는 길이는 이 45도 부속에서 여유치수, 이쪽에서 여유치수가 있으니까 그 길이를 빼고 절단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커터기 사용하는 건데요. 치수 계산하는 건 방법 끝났으면 절단이라고 그랬죠. 가령 여기에가 치수가 마킹이 돼 있어요. V자로. 그러면 이 커터 날이 체킹한데 일치가 되도록 잘 봐서 손잡이를 약간 조여서 앞으로 뒤로 그러면은 파이프의 선이 하나로 그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한쪽 길로만. 이게 잘못하면 이 모든 수공구는 마이크로미터처럼 정밀한 기기가 아니에요. 컴퓨터 뭐 응용지어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정밀한 게 아니고 수공구는 쓰는 사람의 몸동작, 각도, 습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초보자들이 잘못하면은 이걸 손잡이를 그냥 막 처음부터 세게 조이고 하면은 나사처럼 이렇게 계속 이 커터 날이 이렇게 나사 산 내는 것처럼 이렇게 물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선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선이 하나로 꺼진 걸 확인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45도 이내로 조이고 돌리고 조이고 돌리고 이게 정상이고요. 처음부터 막 무리하게 막 90도 이상 이렇게 많이 해놓고 뻑뻑하니까 삑삑삑삑 소리 나면 이걸 그냥 느슨해질 때까지 또 한 번 돌렸다가 또 꽉 조였다가 삑삑삑삑 이렇게 하면은 시험장에서 이 커튼을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강하게 무리하게 힘을 주면은 삑삑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롤러에서. 또 하나 공구가 수공구다 보니까 롤러에서 삑삑 소리가 난다. 작업할 때. 그러면은 나사 절삭기에 보면은 절삭유가 나옵니다. 절삭유에 조그만 주입 용기 곰통 윤활유 통 같은 거 하나 준비해서 거기다가 윤활유를 좀 절삭유를 받아가지고 이 핀에다가 한두 방울씩 쳐줘요. 기름을. 그러면 부드럽게 돌아가서 이쪽에도 한 방울, 이쪽에도 한 방울, 그 다음에 여기 롤러 사이의 핀에도 커튼날 핀에도 한 방울씩 쳐서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공구를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파이프 도면대로 가령 각 부분이 있으면은 번호를 다 파이프마다 쭉 순환을 해서 씁니다. 도면에 이런 식으로 다 쓰면은 파이프 하나씩 보고 절단하면 그 파이프 면에도 화이트 마카로 써요. 이렇게 번호를 1번. 특히 이제 숫자는 괜찮은데 뭐 6번 하고 9번하고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6 쓴다든지 뭐 9 쓴다든지 한글로 쓰든지 아니면은 6 쓴 다음에 옆에 화살표 해가지고 뭐 치수를 더 써준다거나 뭐 175 실제 절단 길이 표시했던 계산했던 숫자를 써준다든지 이렇게 요령을 여러분이 잘 터득하셔서 파이프 절단한 다음에도 도면 번호처럼 도면에도 반드시 번호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절단을 하면 나사를 절삭해야겠죠. 절삭하는 것은 이게 이제 나사 절삭기인데 명칭을 보면은 이 파이프를 물어주는 이 척, 이걸 척이라고 하는데요. 이 척이 회전하는 속도, 모터의 회전 속도가 속에서 변속 기어를 통해서 이쪽으로 회전력이 전달되는데 이 회전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변속 레버.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계가 큰 경우는 이 변속 레버가 달려 있고요. 온오프 스위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 다이헤더 전체 작업대가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 이동할 수 있는 이송 틀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핸들은 이송 핸들이 되고요. 젤로 우측에 있는 것은 화살 쪽처럼 뼈쪽에 된 게 파이프 리머, 파이프 안쪽에 거스름이 제거하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게 나사를 깎는 건데 이 나사 깎는 공구 이름이 다이헤드라고 합니다. 뭐 현장용어로 고마 이렇게 하는데 뭐 나사자가 고마해라 이래서 고마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고마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헤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헤드는 이쪽에 레버가 하나 보이는데 이걸 앞쪽으로 당겨서 내리면은 나사 깎는 다이스, 체이서라고 하는데 이가 4개가 끼워져 있는데요. 이 4개 끼워져 있는 다이스가 안쪽으로 쫙 밀려 들어가면서 구멍을 조그맣게 형성을 해요. 그래서 파이프를 물었을 때, 파이프를 여기 책에 고정했을 때
이송 핸들을 진행을 시키면은 쫙 체이서가 파이프를 쫙 물고 들어가면서 나사가 절삭이 되죠. 그리고 이송 핸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파이프 깎이는 왼쪽으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레버는 내렸을 때 체이서가 물린다. 그 다음에 다시 들어 올려버리면 완전히 뒤로 제끼면은 체이서가 쫙 벌어지면서 벌어져가지고 속에서 척이 파이프를 이렇게 회전하더라도 다이스 자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나사가 깎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적절한 깊이로 적절한 길이로 나사 산수가 절삭이 됐을 때 관찰하고 있다가 레버를 제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손잡이 조금 레버 달린 게 있는데 이게 풀어집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완전히 풀리고요. 이것은 나사 절삭하는 그 체이스의 간격을 맞추기 위한 잼 볼트가 조인 볼트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젤로 왼쪽에는 이게 이제 커터기가 기계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인데요. 이 커터기는 시험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규정이 수험자가 지참한 수동 커터기를 사용해서 관관을 절단할 것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계에 가지고 와서 파이프로 물려놓고 이걸 기계를 사용해서 커터를 하고 있다. 감독이 제재할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실제로 작업 지시서에는 파이프 절단 후에 거스러미를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절삭하기 전에 거스러미 제거하려고 리머 이걸 내려서 딱 걸리게 한 다음에 파이프 물어서 핸들 돌려서 화살 쪽 안쪽으로 들어가게 파이프 안쪽 이렇게 깎아가서 시간이 언제 이게 하고 있습니까? 2배 걸리죠. 리밍 작업하고 나사 깎아야 되고 나사 깎는 속도보다 시간보다 2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실제로 절단하고 바로 물려서 나사 깎아서 바로 조립하죠. 그렇다 해서 이게 감점이 있느냐? 사실은 부속품을 안쪽을 수학 검사한 다음에 다시 분해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절단한 다음에 나사 절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이헤드 구조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무조건 파이프를 다 척에다 물어서 깎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파이프를 물어서 깎을 수 있는 파이프 규격이 있는데 이 체이서는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번호가 쓰여져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체이서 틀, 즉 다이헤드 옆에 크게 1번, 홈이 2번, 그 다음에 이쪽이가 3번, 이쪽이가 4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즉 측면에 보면 있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1번 위치가 이 위치예요. 그래서 측면의 체이서가 즉 다이스가 속으로 들어가지고 들락날락 합니다. 이 레버를 내리면 이게 쏙 들어가고요. 레버를 들어 제끼면 이거 다시 뽕 나옵니다. 즉 파이프를 물었던 것을 놓게 되는 거죠. 이 측면에 사이즈가 표시되어 있어요. 숫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2분의 1 빼기 4분의 3. 빼기라기보다는 이제 숫자는 그렇게 써 있는데 다시죠. 2분의 1에서 4분의 3. 사실은 표시된 게 인치 규격입니다. 또 하나는 1-2로 표시된 게 있어요. 2분의 1에서 4분의 3은 어떤 파이프를 깎냐? 2분의 1은 사실 15A이고요. 강관에서. 근데 시험 출제에는 도면상 15A는 출제가 안 돼요. 동관만 출제가 되고 강관은 나사 깎는 15A가 없어요. 4분의 3으로 맞춰져 있을 겁니다. 이쪽에가 눈금이 또 있고요. 여기에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가 2분의 1 빼기 4분의 3으로 되어 있는 다이헤드는 위쪽에 보면 레버를 내렸을 때 레버 옆에도 눈금이 있는데 그 눈금이 4분의 3 숫자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 기계에는 20A 파이프를 절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번 체이서 측면에 1-2로 쓰여진 그런 체이서는 1인치에서 2인치를 깎아라 이런 소리고요. 1인치는 25A 강관을 말하고 2인치는 50A인데 25A, 32A, 40A, 50A 모든 강관을 다 깎을 수가 있어요. 즉 나사산 간격이 다 똑같고 높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출제 기준으로 보면 25A고 32A까지 출제가 되니까 이 두 개 파이프 종류를 깎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리고요. 나사 절삭할 때 시선으로는 관찰을 꼭 해야 될 것. 즉 작업을 할 때 초보자들은 시선을 이쪽에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몸이 이쪽으로 다이헤드의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봐서
3번 체이서, 즉 2점이죠. 주의할 점이 첫 번째, 두 번째 주의할 점인데 여기 먼저 측면에 확인하라. 그 다음에 파이프 깎고 진행이 되면은 파이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나사가 어느 정도까지 깎아져서 나오는가 체이서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3번 체이서에 여기 끼워진 것을 관찰을 하라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작업을 해서 이송 핸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진행을 하면서 나사 깎이는데 시선으로는 이 부분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 파이프가 깎이기 전에는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파이프가 안 나왔죠. 체이서만 보이죠. 그런데 파이프가 물려서 쭉 진행을 해서 나사 깎이다 보면 파이프 끝부분이 체이서 어디까지 오는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번 부분을 보면은 체이서가 이렇게 뾰족뾰족 보일 거예요. 파이프가 쭉 진행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 제일 끝부분까지 오는 것은 25회일 때 끝부분까지 오면 스도프를 합니다. 또는 25회까지는 나사가 조금 반산 많이 깎이는 거고요. 사실은 이 반산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여기에서 스톱을 합니다. 스톱을 한다는 것은 레버를 들어 올리는 걸 말해요. 그러면 나사가 깎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20의 파이프는 여기에서 하나, 둘, 즉 여기가 만약에 솟아나와 있으면은 하나, 둘 여기서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A, 여기는 25A. 그 다음에 제일로 끝에 또는 파이프 나사산이 깎인 게 밖으로 한 산 나오게 끊는 게 뭐냐? 32A예요. 세 종류의 강관이 규격이 있기 때문에 시험 출제는 20, 25, 32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각 체이서로 봤을 때 두 번째, 바깥쪽에서 하나, 둘, 두 번째일 때 레버 들어주거나 첫 번째일 때 들어주거나 또는 끝에서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제일 끝까지 깎으면은 32, 첫 번째면 25, 두 번째면 20A 이렇게 된다. 알아두시고요. 이것이 간혹 가다가 한 산씩 더 이렇게 깊게 그래서 부속 자체를 더 많이 이렇게 안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체이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높은 산일 때 20A는 여기까지 깎아라. 파이프가 진행할 때. 그 다음에 끝까지 파이프가 오도록 깎는 게 25다. 밖으로 한 산 나오게 깎는 게 32다. 이렇게 안내되기도 하는데요. 이러면은 나사산이 8산이 깎이는 게 아니고 7 내지 8산이 원래 절삭을 해서 약 6산 정도 삽입을 하고 한두 산 정도가 부속 바깥으로 보이도록 조립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이 깎게 되는 거죠. 8, 9산이 깎게 되는 것이고요. 부속을 더 많이 깊숙하게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전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면치수 처음에 절단기를 계산할 때부터도 좀 더 덜 빼서 여유치수를 덜 빼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자, 확인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체이서가 이렇게 뾰족뾰족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해서 보라는 거고요. 다이얼 레버를 완전히 내리고 나사를 깎은 후에 부속을 손으로 돌려봅니다. 즉, 다 깎으면 다시 이송 핸들을 이렇게 왼쪽으로 풀면 쫙 빠집니다. 물론 레버 제끼고요. 뺀 다음에 오프 기계 끄고요. 부속품을 나사를 깎을 때는 꼭 갖고 가셔야 돼요. 동일한 규격의 부속품을. 그래서 파이프 절삭된 나사에다가 부속품을 맨손으로 돌려봐서 2 내지 3 세 바퀴 2 내지 3회전이 들어가면 2 내지 3산이 들어가면 20A 파이프는 한 두세 바퀴고요. 25A나 32A 파이프는 세 바퀴 반 정도 들어가도 됩니다. 이유는 이 광경이 커지는 이러한 배관은 부속품 자체도 들어갈 때 아주 빽빽해요. 그래서 앞부분의 나사 첫 부분하고 한두 산 정도만 손으로 들어갔다. 나머지는 파이프 렌치로 쪼여야 된다. 그러면은 끝까지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힘이 많이 들고 작업 시간이 소요가 많이 돼요. 뻑뻑 소리가 날 때까지 쪼이지 않아도 새지 않습니다. 가령 충분히 조였는데 파이프 렌치를 부속에 물리고 나서 수평으로 한 채로 자기 배 정도의 파이프 렌치를 대고 같이 체중을 실어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해서 약간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그 정도만 되어도 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리하게 더 힘을 확 갑자기 주면은 조금씩 더 들어가는데 사실은 나사가 뭉개지는 거죠. 부속 속으로 더 밀려 들어가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 절삭할 때 척에 물린 관이 앞으로 진행할 때 3번 다이스, 이게 3번 다이스고요. 1번, 이쪽이 2번, 이쪽이 3번 다이스고 이쪽에 꽂아진 게 4번 제이선인데요. 3번 다이스에 나사산의 몇 번째까지 진행을 해서 깎아야 되는지 잘 관찰을 하고 레버를 완전히 뒤로 제껴라 이거고요. 자,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고요. 좀 숙달이 되면은 마지막입니다. 팁입니다. 마지막 나사 한두 산은 가령 25회이면은 32회라고 칩시다. 32회면은 체에서 끝까지 깎아라고 그랬는데요. 네, 기다리다가 파이프가 쭉 해서 체이스 끝까지 딱 오자마자 탁 드는 게 아니고 체이스 끝까지 오기 전에 한두 산부터 벌써 서서히 들어서 마지막 끝까지 도착하면 완전히 제껴지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나사 깎이는 산수 자체는 같은데 어떻게 깎이냐면은 나사가 거의 이런 식으로 깎이는 게 아니라 나사가 경사지게 깎입니다. 테이퍼짓다고 그러죠. 부속이 처음에는 수월하게 들어가는데 점점 회전할수록 나중에 쪼일 때 보면 빽빽하게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끝까지 깊숙하게 깎이는 게 아니라 끝에는 살짝 그다음에 좀 더 나사가 이렇게 깎이는 형태가 되어서 마지막 정규 산수의 한두 산 정도 살짝 들어가면서 깎으면은 나중에 부속을 조일 때 끝부분은 아주 빽빽하게 들어가서 수압을 잘 견디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5회 기준으로 보죠. 자, 여기가 끝에가 32A, 첫 번째가 25A, 두 번째가 20A라고 그랬는데요. 25회에는 여기에서 레버를 바로 들이는 게 아니라 벌써 그 안쪽 세 번째 올 때부터 서서히 들어줘서 이 끝에 오면은 완전히 제껴지도록 한다. 이런 뜻이에요. 20회도 마찬가지고요. 20회도 그 전 산부터 쭉 들어서 여기까지 파이프가 쭉 진행하면 단전이 이 지점 도착하면은 레버를 완전히 들어서 더 이상 나사가 깎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미 절단 제대로 치수대로 절단한 파이프를 바로 가서 바로 깎는 게 아니고요. 절단 후에 약간 여분의 파이프가 남을 거예요. 한 이 정도씩 다 남습니다. 이 남는 파이프를 같이 갖고 가세요. 물론 마카펜으로 화이트 마커로 이렇게 X자 표시해서 이것은 실제 작업 파이프가 아니다. 이 파이프를 가지고 와서 시험 삼아 깎아봅니다. 깎아서 제대로 깎아지는지 확인해야 돼요. 기계를. 처음부터 제대로 된 도면대로 이미 자른 배관 가지고 가서 바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막 내려놓고 깎아. 근데 깎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기계가. 뭉개지거나 나사이 막 엉망이고 제대로 깊이도 깎이지 않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분의 파이프를 먼저 가지고 와서 꼭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속품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해당 규격의 부속품. 이걸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고 하나 깎고 확인하고 하나 깎고 확인하지 말고 처음 깎을 때 확인하고 가령 레버마다 조금씩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동력 공구도 마이크로미터처럼 정밀한 건 아닙니다. 위에 눈금이 분명히 맞춰져 있는데 레버를 완전히 내렸더니 너무 깊숙하게 깎이더라. 손가락 하나를 받치고 요 정도 돼야지만이 부속품 끼웠을 때 손으로 끼웠을 때 한 3바퀴 정도 들어가더라. 이게 적당하다 그러면 손가락 하나를 끼우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분의 파이프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부속품을 미리 끼워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정도가 됐다. 그럼 나머지 파이프 10개 중에서 뭐 6개, 2개 이렇게 되는데요. 25회 파이프 뭐 2개 되고 32A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20A 6개가 된다 그러면은 6개가 같은 깊이다. 계속 6개는 이제 그렇게 깎는 거죠. 처음에 한번 스타팅 해보고 바로 그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죠. 자, 일반적인 나사 절삭 산수는 보통 7, 8산, 그 다음에 부속 조립한 후에 바깥으로 보이는 나사 산수가 한두 산, 부속 안으로는 6산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나사 절삭 시 척에 물린 배관이 다이스 안으로 진행할 때 척에 물릴 때는 왼쪽이 척 구조 있었죠. 밑으로 내리면은 척이 안으로 들어가서 파이프를 물어줍니다. 척은 삼각형 이렇게 120도로 되어 있고요. 파이프가 이렇게 물려 있는데 다 조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렸다 땅 쳐야 됩니다. 이거 이제 공회전이 되는데 땅 2번 치면 더 세게 척이 물린대요. 그 척에 물린 파이프가 진행할 때 관 끝부분이 쭉 이 파이프가 3번 체이서 날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이걸 잘 관찰한 다음에 하고요. 20A, 25A, 30A 설명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20A는 끝에서 1.53 내지 2.3 뾰족하게 다이스가 보이는 지점에서 수도, 25A는 0.5에서 첫 번째, 30A는 제일 끝까지 또는 다이스 밖으로 약간 반산 정도, 한 산 정도 나오도록 그렇게 깎는다. 그 다음에 깎은 파이프를 테프론 테이프 감는 방법인데요. 테프론을 풀리면은 풀린 테이프가 파이프 면에 닿도록 하고요. 손가락을 오른손에 검지 끼우고 앞에는 엄지로 잡고 뒤쪽은 중지로 잡아야 돼요. 양쪽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으로는 파이프를 잡고 엄지손으로 누르고요. 한 바퀴 돌아와서 뒤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손가락 끼웠어요. 뒤로 넘어갈 때는 중지로 잡아주고 넘어와서 앞에서 겹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손을 떼도 됩니다. 이 파이프만 잡고 있는 손, 엄지손을 떼도 되고요. 앞으로 넘어오면은 이 엄지로 잡아주고요. 뒤로 넘어갈 때는 중지로 잡아줘. 물론 가운데 끼워져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설명할 때 보면은 그냥 앞에만 잡지 이 중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뒤에서. 그러면 이게 팽팽하게 당기면서 감아지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감아지고요. 그 다음에 테프론 풀린 것이 이 뒤쪽에서 풀려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감아야지만이 나사 조립할 때 테프론이 밖으로 풀리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하면은 감기가 어려워요. 이 테프론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풀어서 이렇게 풀어지면은 거꾸로 풀어지는 거예요. 주의하시고요. 이거 잘 화면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테프론을 감는 횟수는 교과서적으로는 권장 2 내지 3회만 잠깐 감아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뾰족뾰족한 파이프의 나사산이 테프론을 감다 보면은 팽팽하게 당기면서 감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됩니다. 이 정도 감으라는 거예요. 봤을 때. 근데 나사산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감다 이게 아니고 나사산이 이렇게 산이 뾰족한 게 안 보이고 둥그렇게 마무리가 될 정도로 감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몇 바퀴 감아라, 뭐 7바퀴 감아라, 10바퀴 이상 감아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7바퀴에서 15바퀴 사이 아주 폭넓게 졌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고 처음부터 손으로 돌렸을 때 빽빽하면 한 7바퀴, 8바퀴, 10바퀴 이내만 감아도 되고요. 좀 헐렁하게 3바퀴 이상 돌아갔다 그러면 뭐 15바퀴 이상 적절하게 거기에 감아야 됩니다.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속결합입니다. 부속결합은 니은자, 일자 연결하는 거 이야기했죠. 그리고 배관 물릴 때 이쪽에 이제 뭐 부속품이 연결되어 있고 또 배관이 또 하나 연결된 니은자다. 그러면 뒷부분은 수직이거나 수평이 되게끔 반드시 물려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야지만이 이 앞쪽에 부속품 끼워서 연결할 때, 가령 이런 배관이 연결된다. 부속품 끼워서 이제 회전한다. 그럴 때 맞추기가 좋아요. 뒤쪽에가 이렇게 배관이 작업되고 수평으로 물려있으면 앞쪽도 이렇게 수평을 똑같이 맞춰주면은 봤을 때 맞춰주면 딱 수평 작품이 맞고요. 가령 배관 도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수평으로 물려놓으면은 앞에서 몸 앞에서 딱 봤을 때 배관이 딱 수직으로 서도록 물리면 정확하게 각도가 딱딱 잘 잡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관은 바이스에 물릴 때 뒤쪽 배관 형태가 중요하고 밖으로는 충분히 파이프레인지 작업을 할 때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이 작업대 선에 옆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나오게 해서 물리는 게 좋습니다.